안녕하세요. 하마터면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만 좋은 일을 시킬 뻔했어요. 그리고 저랑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힘들게 살 뻔했지만 좋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시어머니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줬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산다고 해서 남도 나처럼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걸 보며 저는 또 한 번 인생에 대해 알게 됐죠. 이 채널에 계신 분들을 보면 저보다 연세가 더 많은 분들도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제 사연을 들으면서 역시 사람 조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랑 남편은 둘 다 아버지 없이 호르몬이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제가 대학생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죠. 남편 또한 저희 친정아버지처럼 사고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 주변에서는 한부모 가정인 곳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과 저는 아버지가 없다는 아픔의 공통점이 있어 그런가 금방 마음을 나누게 됐고 통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양가 어머님들을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점도 찾아다니곤 했죠. 이번에 우리 집 근처에 식당 하나 새로 생겼던데 당신 가봤어? 그 부동산 자리 없어지고 중국집 들어온 곳? 거기 맛있다고 하던데 가끔은 줄 서서 먹는 것 같더라. 내일 가볼까? 당신 내일 시간 돼? 장모님 시간 되는지 여쭤보고 내일 같이 가던가 하자. 장모님 중국 음식 좋아하잖아. 우리 장모님 모시고 외식 안 한 지 꽤 된 것 같아서 한번 뵈러 가야겠다 생각했거든. 어머님도 한번 여쭤볼까? 어차피 어머님도 식사하셔야 되면 같이 먹는 것도 좋잖아.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연령대도 비슷하셔서 그런가. 저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맞으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다닐 수 있었죠. 아버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시어머니와 남편을 만나 우리 친정엄마도 외롭지 않은 여생을 보내실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3, 4개월 정도 됐을 때였나? 제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양가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고 저를 양옆에서 물신양면으로 챙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임신을 하다 보니 양가 어머님들이 더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오시곤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북적였죠.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친정엄마랑 단둘이 살아서 이렇게 북적이는 기운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시어머니, 친정엄마, 그리고 저랑 남편 넷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그런가 언제나 풍족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항상 기억하셔서는 사다 주시곤 했어요. 가끔은 친정엄마가 둘이나 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죠. 너가 저번에 복숭아 먹고 싶다 했잖아.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우리 며느리 임신해서 그러니까 예쁜 복숭아를 골라서 보내달라고 했다. 어머니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저 챙겨주셔서 제가 부족함 없이 먹네요. 나한테 감사하면 우리 아들 잘 챙겨줘.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야. 나는 바라는 거 하나 없어. 너희만 행복하면 돼. 시어머니는 항상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한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아무래도 시아버지를 일찍 보내셔서 그러시나 보다 란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아이를 낳고 나서도 양가 어머님들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런 날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을 시작으로 조금씩 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서도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요즘 세상에 외벌이로 생활하기가 어려우니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했죠.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시는 날에 제가 회사 일이 금방 마무리되어 빨리 집에 도착한 날이었어요. 근데 친정엄마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 잔기침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걱정이 되어 친정엄마한테 몸이 안 좋냐고 여쭤봤어요.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어디 아파?
올해 허랑이가 말을 잘 안 들었어? 우리 손주가 말을 잘 안 듣기는 예쁘기만 했는데 원래 나이 들면 이것저것 아파. 요즘 잠을 설쳐 그런가? 피곤해서 그래? 그럼 내가 내일 휴가 내고 해볼 테니까 병원에 좀 가봐. 너 요즘 바쁘다며? 괜찮어. 주말에 좀 푹 자면 괜찮을 거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친정엄마가 너무 고생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휴가를 내고 제가 애를 보면서 친정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들렀습니다. 친정엄마 말대로 피곤해서 그런 거면 보약 한 채 지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어요.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가셔서 제대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견서 써드릴 테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으로 큰 병원에 가보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가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악성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큰 병원 가셔서 조직 검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에 시어머니께 급하게 연락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야 하니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맡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친정엄마를 모시고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근데 처음 간 병원에서 한 말 그대로 친정엄마는 암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아무리 이겨내는 분들도 많으니 내가 옆에서 친정엄마 경건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만약 엄마를 보내는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가니 시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셨어요. 너가 갑자기 애를 맡긴다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사돈 병원에 간다 했잖아.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도 엄마한테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 무슨 일 있었어? 남편도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았는지 시댁에 함께 있었어요. 어차피 남편한테 해야 될 말도 있었기에 시어머니가 계신 자리에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몸이 안 좋아 보여서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급하게 연락드린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애들이고 친정엄마 병원 다니는 게 어렵겠더라고요. 병원을 한 곳이 애한테도 안 좋을 테니까요. 아니 사돈이 어디가 안 좋으신데? 저번에 내가 뵀을 때는 안색이 안 좋지도 않으셨는데. 모르겠어요. 갑자기 안색도 너무 안 좋아지고 장기침을 계속하셔서 병원 가서 별일 아니면 한약 한 채 지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암이라고 하시네요. 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데? 그래도 심한 건 아니지? 요즘에는 그런 거 치료도 잘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 회사 그만두고 친정엄마 병간호 해드리려고. 괜찮아지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내가 병간호 못 해드린 게 한이 될 것 같아서. 남편은 제 말을 잠자코 듣고만 있었고 시어머니가 옆에서 당연한 소리라고 해줬어요. 당연하지? 지금 사돈 건강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무슨 정신으로 회사를 다니겠어? 그리고 돈이야 나중에 벌면 되는 거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 대체? 제가 물끄러미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연하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줘. 그래, 손주 걱정은 하지도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남편과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병간호에만 신경 쓰라고 말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지지를 받으며 친정엄마의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으면 한 제 바람과는 달리 친정엄마는 6개월 정도 제 옆에 계신 후 아빠 곁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옆에서 병간호한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회사를 다니는 도중에 엄마를 보내게 됐으면 마음의 짐이 컸을 것 같거든요. 엄마를 보내고 나서 저랑 남편은 시어머니가 계신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비슷한 동네에 있긴 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만 계신 상황이니 가까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시어머니를 우리 엄마라 생각하고 모셔야겠다는 생각에 어머님 집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은 내 기분 탓인가 싶은 적도 있었는데 그날은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아침부터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는 저한테 잔소리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언제까지만 집에 있을 거야? 요즘 세상에 외벌이가 말이 되니? 주방 접시 닦는 일이라도 찾아서 해봐. 네, 저희 그 정도로 생활이 힘들진 않아요. 저 절약해서 사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벌어다주는 돈으로 핑가핑가 놀으려고? 그리고 너 보험 같은 건 잘 들어놨지? 뭐 기본적인 것들은 들어놨죠. 근데 갑자기 그건 왜요? 암 같은 건 유전이라고 하잖아. 너도 혹시 안 걸리면 어쩌니?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돈이라도 주고 가야지 안 그래? 에휴, 괜히 우리 장손이 너한테 그런 거 받아서 나중에 암 걸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시어머니는 제 한계를 시험하듯이 매번 저의 신경을 긁으셨어요. 심지어 저보고 대놓고 고아라는 말도 하신 적이 있었죠. 왜 사람들이 고부 갈등으로 이혼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남편한테 어머님이랑 연애 끊던지 나랑 이혼을 하든지 선택하라고 꽥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내가 한부모로 살면서 얼마나 속 쓰리는 일을 많이 당했는지 알기에 우리 애한테는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하나로 제가 처음에는 버럭하고 그 뒤로는 별말 안 해서 그런가 어머니는 저희 애가 있는 앞에서도 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손주는 멍청한 엄마 닮으면 안 돼. 다른 엄마들은 애도 키우면서 돈도 버린대. 너희 엄마는 멍청해서 돈 쓸 줄밖에 모르잖아. 저랑 단둘이 있을 때 저를 긁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제 아들한테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모습에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어머니, 지금 애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애 앞에서 엄마가 멍청하단 말을 해요?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애 옆에서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그건 잘하는 행동이야?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더니 제가 시어머니한테 성질 부리니 저보고 뭐 하는 짓이라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치지 않고 얘기했죠. 어머님이 아까 나한테 하는 소리 못 들었어? 어떻게 애 앞에서 엄마가 멍청하단 말을 하실 수가 있어? 엄마가 틀린 말 했어. 당신 돈 못 버는 거 맞잖아. 그 말이 기분 나쁘면 당신의 돈을 벌든가? 성질머리 하고는 나한테도 모자라서 지 서방한테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거 봐라. 애 앞에서 행동이 그게 뭐야? 아주 애미애비가 없어서 그런가? 하는 꼬라지하고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당장 사과하라고 하니 남편이 저보고 그만 좀 하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말을 안 해 그렇지. 당신은 우리 엄마가 하는 말 한마디에 한마디 대꾸하는 것도 꼴보기 싫었어. 왜 이렇게 사람이 드세진 거야? 내가 드세졌다고? 어머님이 나한테 하는 행동 생각 안 해. 엄마가 그래서 당신이 뭐 고분고분 받아준 적이 있어? 매번 싼 떡처럼 받아줬잖아. 당신이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혼하자. 남편 입에서 이혼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 말을 듣던 시어머니도 맞장구를 치더군요. 그래, 나도 이렇게 바락바락 대드는 며느리 필요 없다. 우리 아들이 힘들게 돈 버는 거 펑펑 쓰는 것도 꼴보기 싫었는데 이혼해라. 요즘 세상엔 이혼도 흠이 아니란다. 내 편 하나 안 들어주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시달림에 지쳤던 저도 이혼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양육권에 대해 얘기했죠. 애는 내가 키울게. 어차피 지금까지도 내가 키웠잖아. 가끔 이혼하시는 분들을 보면 양육권 때문에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저 역시 긴장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저희 애가 아들이었으니 혹시나 시어머니나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저 또한 소송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먼저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너한테 양육권을 넘겨줄 수는 있지만 대신 조건이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든지 해서 우리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아라. 동네 창피하니까. 시어머니 입에서 조건 얘기가 나올 때는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혹시 양육비를 안 준다는 건 아니까 난 별의별 생각을 했는데 그냥 동네 창피하니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어요. 어차피 저도 이혼한 마당에 한 동네에서 살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위자료 받으며 합의 이혼을 하게 됐어요.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혼이 되는 건 아니더군요. 아이가 있어 그런가 숙려 기간을 거친 후 결정해야 된다고 해서 그 기간을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차피 저나 남편이나 이혼을 할 생각이어서 저는 아들과 둘이 이사갈 곳을 알아보고 있었죠. 다른 것보다 아이 어린이집에는 일찍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집에 찾아갔습니다. 저를 보시고는 반갑게 인사하는 선생님을 보니 마음 한켠이 쓰려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서요. 제 말을 듣고 놀란 선생님이 우선 원장실로 자리를 옮겨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저희 애를 얼마나 챙겨주는지 아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말끝이 흐려지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입을 뗀 순간 원장 선생님이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면서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셨죠. 너무 좋으신 선생님들이 있는 곳을 떠나야 된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원장 선생님과 선생님 역시 당황하셨죠?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아이를 키우고 싶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돼요. 저희 아이가 여기 어린이집도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좋으신 분들이라 여기에서 졸업도 하고 싶었는데 저 때문에 애가 다시 적응해야 되니 미안한 마음뿐이네요.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라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찾아뵌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제 말을 듣던 원장 선생님이 낮은 목소리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어린이집 옮겨서 적응을 잘할 수도 있지만 어머님 아시잖아요. 하랑이는 적응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알죠.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어린이집은 안 바꾸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네요. 옆에서 얘기를 듣던 선생님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혼은 누가 원해서 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 혹은 민감할 수도 있는 질문일 수 있었지만 제가 그 선생님을 꽤 오래 봤거든요. 선생님이 늦게까지 아이도 가지고 하셔서 제가 몇 번 따로 감사하다고 인사드린 적도 있고 자주 이야기하며 가깝게 지냈기에
이혼은 누가 먼저 하냐는 질문에 그냥 솔직히 대답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이야기는 남편이 먼저 했어요. 옆에서 시어머님은 이혼하라고 그 자리에서 부추겼고요. 사실 그때 받은 충격도 커서 그런지 결혼 생활은 접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원만하게 합의 이혼으로 정리하는 중이에요. 그러자 그 선생님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칫하더니 순간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어떤 작은 상자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웬 상자인가 싶어서 봤는데 저희 아이가 그린 그림 일기들이 있더군요. 한 학기에 한 번씩 아이가 주말마다 그림 일기를 엮어서 보내주시는 걸 알고 있어서 저희 아이 그림 일기를 저한테 주시려고 가져다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저희 아이 그림 일기를 꺼내 보여주시면서 누군지 알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니 여자로 보이는 사람이 둘이 있더군요. 흰색 머리와 검은 머리길래 당연히 저랑 시어머니를 그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림을 보니 아무래도 저랑 저희 시어머니 그린 것 같은데. 그러자 선생님은 제 눈치를 쓱 보시더니 제 그 아이들은 많이 봐왔지만 애들 관찰력이 어른들보다 더 뛰어나거든요. 제가 볼 땐 그림이 많이 이상하긴 했어요. 제가 하랑이 어머님을 오래 봐왔잖아요. 다시 한번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실래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자에서 그림을 모두 꺼내어 천천히 살펴보는데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보이더군요. 그림 속에 있는 검은색 여자 머리는 단발이었고 입술도 빨갛게 칠했거든요. 저는 긴 머리였는데 왜 그림은 단발로 했는지 의문이 들었죠. 그 순간 저희 아이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아직 저희 반 아이들은 한글을 쓰지 못하다 보니 어떤 그림을 그린 건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할머니랑 엄마 그린 거냐고 물어보니 하랑이가 저보고 할머니는 엄마 싫어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새엄마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순간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한테 말씀드릴까 했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갖고만 있었네요. 네, 새엄마요? 아니 그게 무슨... 당황하는 저한테 원장 선생님은 제 손을 잡으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저희가 정말 다양한 학부모를 상대해봐서 웬만하면 가정일에는 참견하지 말자고 설을 긋거든요. 근데 하랑 어머니는 그동안 우리 선생님들께 무척 잘해주시기도 했고 다들 하랑이 어머님 칭찬이 자자해서요. 주제 넘는 것도 알고 무례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말씀은 드리는 게 맞을 듯 싶어서요. 그러면서 사진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유치원 CCTV 화면을 찍은 사진 같았는데 남편 옆에는 어떤 단발 여자가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건네주시는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계속해서 넘겨보는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설마란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건네준 사진 속에 있는 남자는 제 남편이 맞았고 아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처럼 단발머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장 선생님이 저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실례되는 질문이라는 건 알지만 혹시 이혼이 아직 진행 중이시라면 제가 아는 변호사분도 계신데 소개해 드릴게요. 그때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소송이란 소리를 들었고 한순간에 다 뒤집어졌습니다. 소송이요? 소송은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사실 너무 가정사적인 부분이라 전화 선생님이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근데 어머님처럼 착한 분한테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원장 선생님의 말을 듣는데 저도 이렇게 된 거 이혼 소송으로 진행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이한테 더 피해가 생길 것 같아서 조용히 합의로 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바람핀 상황도 알게 됐는데 누구 좋으라고 조용히 이혼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원장 선생님께 변호사분을 소개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그 변호사분을 만나봐도 괜찮을까요? 제 두 눈으로 남편이 어떤 짓을 하고 있었는지 봤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제 한마디에 원장 선생님과 선생님은 박수까지 치며 본인들도 도와주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변호사분께 전화를 거셨습니다. 저는 원장 선생님이 아는 변호사가 누군가 했더니 본인 여동생이라고 하시더군요.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서 잘해줄 거라고 하는데 너무 든든한 기분이 들었어요. 친정아버지 다음 친정엄마들을 보내고 나니 저한테 남는 건 제 아이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세상 사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족보다 더 따뜻한 사람도 많고 남보다 못한 가족도 있고 제가 몰라서 그러지 제 옆에 좋은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다음날 변호사분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후 저는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나왔습니다. 문득 아들한테 그 단발머리 여자에 대해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우리 아들, 아까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하랑이가 그린 그림을 보여줬는데 흰머리 여자랑 검은머리 여자가 있더라고. 당연히 엄마를 그린 줄 알았는데 엄마는 단발머리가 아니잖아. 혹시 누구 그린 건지 물어봐도 돼? 할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하면 혼난다고 했어? 어린아들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애가 기가 죽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지만 아들한테 티내지 않고 타일에 든 말을 하니 아들은 계속 제 눈치를 보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웃으며 우리들이 비밀로 하는 건 어쩌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죠. 엄마가 할머니한테 말 안 할게. 우리들이 비밀로 하자. 어때? 제 말을 들은 아들은 비밀이라면 할머니가 모를 수도 있으니 우리들의 비밀이라고 하며 단발머리 여자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나보고 새엄마라고 했어. 엄마는 돈도 못 벌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다른 엄마로 데려왔다고. 나도 할머니 말 안 들으면 엄마도 못 보게 하고 아빠도 못 보게 한다고 했어. 애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당장 시어머니와 남편을 찾아가 어떻게 애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당장 다음날 변호사를 만나기로 되어 있으니 다음날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아이 원장님이 소개해준 변호사분을 찾으러 갔어요. 대충 얘기를 들어본 듯해 보였지만 저한테 자세히 말씀해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시달리게 돼서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애도 있고 그래서 합의 이혼을 진행 중일 때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 찾아갔다가 남편 바람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털어놨죠. 변호사분은 이것저것 적기 시작하더니 저보고 상간녀 소송을 같이 진행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누군지 몰라도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특정하는 사람이긴 해야 돼요. 이름이나 전화번호 아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건너들은 것뿐이라 그리고 전달받은 사진밖에 없어서요. 남편분은 따로 안 만나시나요? 상간녀 소송을 진행한다는 식으로 흘리시면 남편분 쪽에서 어떤 행동을 하실 거예요? 그때 좀 더 증거를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간녀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추가로 진행하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말씀드리고 남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남친한테 바람 피는 거 알고 있다고 얘기했죠. 너 딴 여자 만나고 다녔더라. 그 여자도 너 아직 이혼 안 한 거 알아?
내가 그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할 테니까 너 각오해. 뭐? 너랑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잖아. 근데 무슨 상간녀 소송이야? 거짓말하지 마. 너 내 아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여자 만나고 다녔더라. 우리 애가 말 못하는 갓난쟁이도 아닌데 간도 크지. 그 여자한테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라고 말해. 제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저를 붙잡고는 제발 상간녀 소송만은 하지 말아달라 빌더라고요. 그 사람 서로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야. 괜히 그런 소문하면 어떡해? 그럼 그 여자한테 사과라도 받아야겠으니까 당장 전화번호 보내. 안 그러면 그 직장 가서 난리 칠 테니까. 남편은 알겠다고 하며 저한테 그 상간녀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저는 그 즉시 변호사분께 보내드렸죠. 남편은 제발 소송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며 비는데 참 기가 막히더군요. 우리 아들이 이런 아빠를 닮으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이 상황을 말했는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오셔서는 충격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무슨 상간녀 소송을 한다 난리쳤다며? 남자가 다른 여자도 좀 만나고 그러는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난리야. 내 남편도 그렇게 여자 만나고 다녔어도 나는 그런 거 한 번 한 적이 없어. 아버님이 어머님이랑 결혼한 도중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셨다고요? 그래, 원래 남자들은 그런 거야. 그리고 어차피 너희 이혼도 하기로 다 됐잖아. 근데 왜 이 난리를 부려? 남편도 예전에 저보고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 했거든요. 근데 본인도 창피하니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고요. 사실은 시아버지가 바람나서 도망가서 아버지 없이 시어머니랑 살았다는 것을 이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저보고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던 것이었죠.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여기에다 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한테 적반하장으로 어차피 이혼하기로 한 거 아니냐. 근데 무슨 상간녀 소송을 한다고 난리를 치냐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분이 상간녀 소송도 같이 하자고 해서 하긴 했지만 어떤 사람인지 보지도 못했으니 이걸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지만 시어머니가 난리치는 걸 보니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소송으로 바뀌게 되자 남편은 제가 아닌 시어머니에게 짜증을 부리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아이 몰라. 이거 엄마가 지금 줘. 돈이며 뭐며 엄마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당신 바람을 왜 책임져? 너 마마보이였니? 정말 가지가지 한다. 남편은 마마보이라는 말에 정색을 하더니 성질을 부리는 겁니다. 마마보이는 무슨? 나는 그때도 분명히 만나기 싫다 했어. 근데 엄마가 한 번만 만나보라고 떠물었잖아. 그럼 만나고 끝내지. 왜 여태까지 만나고 다녔어? 사진까지 찍히면서 칠칠치 못한 네 잘못이지?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새로운 며느리 들이려고 소개를 해준 것이었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누군지도 알았고 그날부터 모조리 다 뒤집어 놨습니다. 물론 상간녀 소송도 들어갔죠. 그 여자가 찾아와서 자신은 전혀 몰랐다며 사정사정하는데 원망을 하려거든 내 전 남편이나 전 시모에게 하라고. 내 입장에선 소송 거는 게 맞고 내 담당 변호사랑도 이야기 끝났다고 위자료나 준비하라고 쏴붙였습니다. 소송으로 들어가니 시댁이 발칵 뒤집어졌나 봐요. 시어머님도 난리가 났더군요. 이혼 소송? 네가 돈을 더 뜯어가려고 작정을 했구나. 애 생각은 안 하냐? 내가 우리 손주 생각해서 위자료랑 양육비도 준다고 한 거야. 근데 그 은혜도 모르고
이혼 소송? 너 이혼 소송하면 우리가 말한 돈도 못 받아? 애 생각은 어머니나 남편이 안 한 거죠. 어떻게 애한테 새엄마니 물이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내 아들이 잘나서 새 장가를 들겠다는데 네가 뭔데 난리야? 너 다 된 밥에 콧발들이 생각하기만 해봐. 우리 아들이 너 아니었으면 더 좋은 여자 만나 떵떵거리며 살았어? 그 여자도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이혼한 척 속이고 만난 거 이제 다 알아요. 제가 싹 다 얘기했거든요. 아, 거기에서도 뭐 하나 날아갈 거예요. 열받았는지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길래 저는 비웃으며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남편은 만나는 여자한테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씩씩거리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차피 당신이랑 나 이혼할 거잖아.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도대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길래 날도 안 만나겠다 그러는 거야? 그 여자한테 별말 안 했어. 아직 당신이랑 나랑 이혼 안 했다고만 얘기했거든.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긴 했는데 둘 다 멍청하네. 아니, 우리 합의 이혼하기로 했잖아. 그럼 이혼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누굴 만나든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남편은 억울한지 저한테 성질을 부리며 합의 이혼하기로 했으면서 왜 자기 일을 회방하냐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자기들 잘못한 건 생각도 못하는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소송 준비하라고 얘기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합의로 못 해줄 것 같아서 소송으로 바꿨어? 누구 좋으라고 합의를 해줘? 뭐? 그거 우리 다 얘기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어떡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애랑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가고 싶으면 당신이 가든가 해. 어차피 곧 있으면 당신 바람핀 거 소문 다 나서 이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텐데. 제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그 동네에 소문이 쫙 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남 얘기하는 거 정말 좋아하잖아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 동네에만 20년 정도를 사셔서 생각보다 아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 분들도 수근수근거리니 하루는 시어머니랑 남편이 저한테 찾아와서는 잘못했으니 제발 사람들한테 그거 아니라고 말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내가 요즘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을 못 나가. 내가 지나갈 때마다 어찌나 수근거리는지. 너가 한 번만 그런 거 아니라고 말 좀 해주면 안 되니? 당신이랑 나랑 이혼한 거 내가 바람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당신이 바람펴서 이혼한 건 아니었지. 어머님이 계속 나를 못살게 굴고 당신도 어머님 편드는 모습에 지쳐서 내가 이혼하자고 한 거였는데 둘이서는 나랑 이혼시키고 새로운 며느리 데리려고 작정하고 있었잖아. 그럼 바람핀 거랑 똑같은 거지 뭐가 달라?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게, 어? 제발 동네 사람들한테만이라도 그런 거 아니라고 말 좀 해줘라. 내가 어디 나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날 보고 어찌나 뭐라고 하는지 몰라. 어제도 부동산 갔더니 그러는 거 아니라며 한 소리 하는데 내가 창피해서 앞으로 어떻게 여기서 지내냐? 그러게 왜 그러셨어요? 제가 아니라고 한데 사람들이 믿겠어요? 벌써 어머님이 이혼도 안 한 자식 새 장가 보내려고 여자 소개시켜준 거 소문 다 났잖아요. 저보고 다른 지역 가서 살라고 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결국 도망치듯 이사를 가게 됐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가는 곳이야 뻔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소문도 금방 퍼지니 시어머니는 어떤 곳도 가지 못하게 되셨거든요. 남편이 처음 합의 이혼하면 주겠다고 했던 돈보다
약 2배 정도 더 많은 돈을 받고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어요. 그때로 5천이었는데 이번엔 1억 넘게 받았으니까요. 위자료가 크긴 했죠? 저는 이혼 후 근처에 작은 아파트 전세를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이 일자리를 하나 소개해 주셔서 돈도 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회사에도 결국 소문이 나서 지방에 있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하더라고요. 참 피는 못 속인다 해야 하는 건지 시아버지도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남편 또한 여자 때문에 이혼하자고 한 것 같다는 생각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남편도 문제지만 옆에서 부채질한 전씨 모두 참 답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지방에서 새로운 며느리감을 찾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요즘 사람들이 여간 똑똑한 게 아니어서 잠깐은 만나더라도 결혼까지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면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조심 또 조심하며 남자를 만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제 얘기를 보내게 되었네요. 저 혼자 아들을 키워야 하는 마음에 걱정도 많았지만 좋은 분들이 주변에 많아서 그런가 나름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도 어린이집을 옮기지 않게 되어 그런가 밝게 지내고 있고 아빠와 같이 살지 않아서 빈자리를 느끼면 어떡하나 싶은 걱정도 있었지만 주변에서 부족함 없이 챙겨줘 그런가 아직은 아빠의 빈자리를 많이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과 저희 아이 담임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랑 아이는 아무도 없는 지방으로 내려가 적응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저를 도와주신 덕분에 저도 저희 아이도 비교적 힘들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이런 걸 보면 정말 인연이라는 건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변 사람들을 더 잘 챙기려고 노력 중이에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좋은 사람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나도였습니다.